자, 얘들아 안녕.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임진왜란에 이어서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임진왜란 때 조선의 왕 누구였다고 배웠죠? 정답은 선조. 아이고 어떻게 알았대? 자, 어쨌든 자, 요 시기 임진왜란 때 왕 선조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으로 누가 오르냐? 광해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오릅니다. 광해군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개인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조에게는 정식 왕비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정식 왕비한테서는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왕위의 자리를 이을 사람은 어쨌든 아들이어야 되잖아. 아들이 필요하다고. 정식 왕비한테서 아들을 못 얻자 선조는 후궁과의 이제 사이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뭐 썸씽 뭐 그런 걸 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얘가 바로 오늘 배울 광해군이다. 그래서 별일이 없으면 광해군은 이제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별일이 생겨. 선조가 나중에 이제 정식 왕비한테서 아들을 낳는다고. 이 아들이 영창대군이라고 해요. 보통 왕위 계보도를 따지면은 이렇게 정식 왕비한테서 낳은 아들이 첫 번째 왕위 계승자가 되고 후궁한테서 낳은 이 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후순위로 밀려나게 돼요. 하지만 문제는 영창대군이 아직 아기일 때 막 응애 막 할 때 막 응아 막 아빠 할 때 선조가 죽어. 이렇게 나이 어린 애기한테 차마 왕의 자리를 물려줄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 후궁의 자식 광해군이 왕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 광해군이 왕에 즉위하고 나서 조선의 정치 상황은 어땠느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이지. 자, 사림이 처음에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이조 전랑, 외척의 문제로 크게 두 가지 세력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무손인, 동인과 서인. 아이고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 정말 쌤이 자랑스럽구나. 뿌듯하네. 그 다음은 자, 동인은 어떻게 나뉜다?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고 뭐 서인은 그대로 남아서 서인 이렇게 있고 광해군 때 정권을 장악한 애들은 바로 북인입니다. 이 정권을 장악한 북인과 광해군 앞에 놓인 조선의 상황은 어땠느냐?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죠. 어떻게? 자, 이 광해군의 앞에 놓인 조선은 전쟁으로 황폐화되고 가난하고 그런 별 볼일 없는 나라였거든.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냐, 그걸 두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전쟁이 끝나면서 땅도 많이 황폐화되고 사람도 많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은 안 거쳐가지고 국가 재정은 쪼들리고, 그래서 국가의 재정을 다시 어떻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걷으려면 뭐가 필요해? 땅이 얼마나 있는지, 땅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주인은 누군지를 파악해야 되고,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인구는 몇 명이 되는지 이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다 없다고. 땅 문서, 불타, 사람, 뭐 인구 몇 명이 죽었는지도 파악이 안 돼. 그래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은 땅과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은 일단 땅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땅 문서를 다시 이제 만들어요. 토지는 몇 평이고 크기는 어떤 모양이고 요 땅은 누구 건지 땅 문서, 토지 대장을 만들고, 그 다음 사람의 수는 몇 명인지 호적을 만들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 수입은 증대되는 거고, 또 성곽과 무기를 수리해서 국방력을 강화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전후 복구 사업을 해 나가는 광해군의 앞에 이번에는 국외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임진왜란 때 어느 나라가 조선을 도와준다? 명나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선과 명나라의 사이는 아주 끈끈해요. 조선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은인 막 이러고 있었고. 자, 그런데 요 시기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임진왜란 끝나고 명나라의 국력은 쇠약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디 저 조선의 북쪽에서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되어서 명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되자 명나라가 이번엔 조선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조선아, 이번엔 니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 임진왜란 땐 내가 너희를 도와줬잖아. 우리를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죠. 조선은 그래,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주느라 니네가 팔다리 부러지고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마땅하지 하는데 도와주려고 이렇게 후금이 딱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조선의 입장이 난감하게 됐어요. 도와주자니 후금이 시비를 걸 것 같고 안 도와주자니 나만 나쁜 놈이 되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응? 광해군은 어떻게 했을까? 중립 외교란 걸 합니다. 이건 뭐냐? 자, 일단 배경을 보면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어디의 국력이 약해진다? 명의 국력이 약해지고 만주에서 여진족이 성장하여 후금을 건국하였다. 그리고 후금이 명을 공격하자 명나라는 조선의 지원군을 요청을 한다. 이런 상황에 놓인 광해군은 어떻게 하냐? 밀당을 합니다. 명과 밀당, 후금과 밀당, 줄다리기를 하면서 어느 쪽도 결정적으로 편들지 않는 중립외교, 나쁜 말로는 박쥐 같은 그런 정책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광해군은 후금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추진하는데 일단 명의 군사 파병 요구에 그래 도와줄게 부대를 파견합니다. 강, 홍, 립이 이끄는 조선군을 파견을 하지만 이 조선군 야 하면서 달려가다가 후금을 만나면은 쫄쫄쫄쫄쫄 항복을 해버려. 그냥 별로 싸우지도 않고 강홍립은 곧 후금에 항복을 하면서 후금에게 이제 조선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명나라에게 지원군을 보내주긴 하는데 너희들과 싸우고 싶진 않다. 그러니 봐줘라 이렇게. 그래서 조선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거를 가만히 보지 못하는 정치 세력이 있었어. 어디가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하냐? 서인 세력이 반발을 합니다. 어떻게 반발을 하냐? 야, 한나라의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의리가 없어서야 백성들이 보고 뭘 배우겠냐? 이렇게 반발하는 거야. 임금님이 저렇게 박쥐 노릇을 하고 있으면은 아이고 나라꼴이 잘 돌아간다 막 이렇게. 이 서인이라고 하는 애들은 뭐 성리학, 유교 막 이런 걸 중요시해가지고 뭐 의리, 명분 이런 걸 중요시했거든. 그래서 서인 세력의 이런 반발에 광해군의 입지는 점점점 초라해지고 있었어. 이 상황에서 광해군이 약간 조금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요. 어떤 거? 자, 아까도 말했듯이 본래대로라면은 영창대군이 왕위 계승 후보 첫 번째고 광해군이 두 번째인데 영창대군이 어려가지고 광해군이 왕이 됐자 했잖아. 시간이 흐르면서 얘가 쑥쑥쑥 자라는 거야. 광해군은 생각하죠. 이러다가 언젠가는 영창대군이 혹은 나를 반대하는 신하들이 영창대군을 왕위로 세우려고 하지 않을까? 영창대군이 어쨌든 첫 번째 왕위 계승자였으니까 빼앗긴 왕위 자리를 돌려달라고 하면은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죽였어. 자기의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 정식왕비 자기한테는 이제 뭐 계모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얘가 엄마예요. 이 사람은 후궁.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폐위라고 해가지고 쫓아낸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궁에서 쫓아냅니다. 자신의 정치적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누가 보고 참을 수가 없냐? 바로 얘네. 의리, 명분을 중요시하는 서인이 도저히 보다 못 참겠어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야, 이제 보니까 임금이 아니라 짐승이었구만. 우리가 짐승을 왕으로 섬길 수는 없지. 그래서 서인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광해군을 축출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니 이 왕의 이름 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조 반정이라고 해요. 자, 인조 반정 이후 인조가 왕위에 올랐으니 그 다음 조선의 상황은 어떻게 됐냐? 한번 추론을 해볼까? 자, 광해군 어떤 정책? 중립외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한다라고 했어. 근데 서인을 비롯한 인조는 광해군은 아주 그릇된 사람이다, 짐승이다 이렇게 하면서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위에 올랐잖아.
그러면 광해군이 추진했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겠어? 아니죠. 아까도 말했지만 서인은 의리, 명분 중요시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명나라 편을 드는 거죠. 후금은 저 오랑캐 놈들 하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인조와 서인 세력은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명나라를 노골적으로 편들기 시작해요. 당연히 후금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조선에서 뭐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실패를 해서 저쪽 후금으로 톡겨가지고 후금에게 다 일러봤죠. 저희 조선에서 왕이라고 하는 인조랑 서인 세력이 후금을 욕합니다요. 막 이렇게. 그래서 후금이 조선을 침공하니 이것이 정묘년에 일어난 오랑캐의 호자를 써서 오랑캐의 난리다. 정묘호란이라고 부릅니다. 조선과 후금이 전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 조선이 탈탈탈 털리고 후금이 이겨요. 그래서 조선이 후금에게 항복을 해서 후금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 항복 받아들이마. 항복을 받아들이는데 우리 이제부터는 뭐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말고 얼굴 붉히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의형제 맺자. 형제 관계를 맺자. 이렇게 하는 거죠. 형 동생 하자 이러면서 형제 관계를 맺는데 형이 누구겠어? 형은 후금, 동생은 조선. 이런 형제 관계를 맺으면서 정묘호란 일단락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후금이 이제 나라 이름을 바꿔요. 나라의 이름을 청이라고 바꾸고 황제라고 칭하면서 이걸 무슨 뜻이냐? 이제는 중국의 어떤 지배권을 내가 행사하겠다. 내가 천자의 자리에 오르겠다. 명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왕이 아니라 황제라 칭하면서 조선에 무슨 관계를 요구하냐? 내가 황제인데 어떻게 황제와 형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신하가 되어야 된다. 황제의 신하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요구합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겠죠. 저 오랑캐 놈들에게 우리가 황제라고 하고 섬겨야 돼? 굽신거려야 돼? 싫다. 거절을 하고 청나라의 황제가 직접 조선에 침략하니 이것이 병자호란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조선은 탈탈탈 털려요. 조선의 수도 한양 함락당하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합니다만 오래 못 가. 결국 항복해요. 그래서 조선의 왕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까지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죄의 의미로 절을 9번 합니다. 3번 합니다. 미안해요. 절을 3번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청나라 황제 앞에서 조선의 임금이 무릎을 꿇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고 그래서 나중에 청나라군은 요거를 기념하는 기념비도 세워요. 여기 청나라 황제가 뭐 강을 건너 조선에 오니 조선의 국왕이 뭐 항복을 하면서 뭐 무릎을 꿇고 빌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비석에 새깁니다. 자, 이때 이 왕이 항복했던 곳을 삼전도라고 해서 삼전도라고 하는 동네여가지고 이 비석을 삼전도비라고 하고 이거를 삼전도의 굴욕이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조선이 항복을 했어. 청과 화의를 체결합니다. 화해의 약속. 그래서 저희가 신하하겠습니다요. 청과 군신 관계를 맺고 대신 어디 하늘 아래 2명의 임금을 섬길 수는 없으니까 명나라와 이제부터 외교 관계를 끊겠다. 명나라는 황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청나라가 황제죠. 이렇게. 그래서 명과 외교 관계를 끊습니다. 아주 굴욕적인 그런 거였죠. 이 삼전도의 비는 지금도 있어요. 참고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명 이 근처에 가볼 일이 생깁니다. 왜? 어디 있길래?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 어딘지 모르겠죠. 롯데월드야. 롯데월드. 롯데월드 부근에 속천호수라고 있는데 이 속천호수 옆에 삼전도 비석이 있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애인 생기면은 데이트하러 분명 갈 텐데 나중에 딱 하면서 우리 산책이나 할까 하면서 산책하다가 저것이 뭔지 알아? 삼전도비라고 해. 하면은 아마 애인이 뭐
뭐 멋있네. 뭐 이러진 않겠죠. 뭐 설마. 자,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였고. 자, 이렇게 조선이 굉장히 굴욕적인 이제 항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이 사람 인조가 죽고 그 뒤를 이어 효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효종, 우리 아버지가 당한 이 치욕을 차마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다. 복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효종뿐만이 아니라 조선의 다른 신하들 여럿, 백성들 여럿. 그래서 청해당한 수치를 싣고 복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북쪽의 오랑캐들을 정벌을 해야 되지 않겠냐. 북벌론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전개를 보면은 북쪽에 어디? 청나라. 북쪽의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그 당시 왕 효종 그리고 뭐 신하 이완이 뭐 산성을 보수하고 군대 양성을 추진했지만 어떻게 됐냐? 청나라는 날이 갈수록 세지고 엄청 세죠. 명나라 멸망시켜. 그래서 백성은 먹고 살기 힘든데 또 전쟁 준비한다고 하니까 백성은 살기 힘들어지고 북벌에 대한 반대 의견은 높아지고 결국 효종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는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이 즉위해가지고 복구 사업하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하다가 쫓겨나서 왕위에 오른 인조 친명배금 정책하다가 두 번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항복을 한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 왕 효종 때 이 항복 과정에서 쌓인 치욕을 풀기 위해서 북벌론이 전개가 되지만 어떻게 효종이 죽음으로써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네. 안녕.